네, 황보선의 출발새 준비고 시작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인 문준용 작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뭐 어떤 점에서 들여다봐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전 의원께서 어제 SNS에다가 이제 문준용 씨가 이제 코로나 피해 지원금 받은 것 관련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 예. 문준용 씨가 1,400만 원 지원받은 게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코로나 피해 예술인을 지원하는 거였잖아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됐냐면 예술인들은 특성상 끼니를 잊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점. 예. 그다음에 코로나 타격으로 예술이 굉장히 큰 코로나 타격을 이제 예술이 크게 받고 있다는 점. 예.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긴급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준용 씨가 지원한 시각 분야만 하더라도 281건 중에서 46건만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84%의 피해 예술인들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예. 더구나 이제 지원금을 보면 6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이 됐다는데 우리 문준용 씨는 최고액인 1,4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피해를 입고도 1원 한 푼 도움을 못 받는 어려운 분이 많다 이런 게 알려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장남이 지금 어제 하루 종일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 코로나로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 신청자 84%가 탈락해서 한 푼도 못 받았더라. 근데 제가 받은 1,400만 원 지원금은 반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이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로 뭐 심사 진행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준용 씨 대통령의 아들이 포함되는지 사실은 뭐 상세히 미리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답변을 예. 오히려 굉장히 의혹을 키우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문준용 씨에 선정이 됐는지 선정된 사유나 평가 근거 이런 걸 이제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예. 그러면 서울시 측이 거기다 대고 그냥 공개를 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뭐라 그러냐면 문준용 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그건 지우고 공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의혹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차제에 심사 기준이 뭐였는지 그래서 배점은 문준용 씨에게 얼마를 줬으며 그렇게 배점을 준 근거는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윤준용 씨처럼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회를 개최 못했다든지 등등으로. 근데 이런 유사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탈락자들은 얼마나 되며 그 탈락한 사람은 왜 탈락을 했으며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해주면 과연 선정과 탈락을 가르는 기준이 당시에 합당했었는지 이게 이제 밝혀지면 의혹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 지원금이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평가체계 이런 것도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다듬을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이제 공평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뭐 간단하게 기본 정보만 공개를 하면 될 것이다.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개인정보가 거기 자료 평가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서 안 된다. 아니 개인정보는 지우고 공개하면 되죠. 누가 주민번호까지 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기준을 공개했는데 보니까 뭐 정말 정당하게 평가 받아서 지급됐다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죠. 이른바 너무 예단할 필요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이거 설로 봐야겠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못하는 이유가
문준용 씨 전시 때문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뭐 제가 여권 내부 깊숙한 곳에서 오가는 일들을 예. 알지 못하죠. 그래서 뭐 이런 연결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예. 굳이 이제 백신 확보도 못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고 또 확진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민감한 그런 판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굳이 악착같이 감행하는 것보다는 자제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문준용 씨에게가 이제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뭐 휴가자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예.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장관 아들이었더라도 지금은 시끄러울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대통령 아들이란 그 위치는 민감하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위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아까 네. 제가 좀 여쭤보다 말았는데, 만약에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도 대통령의 아들이 이건 차라리 뭐 안 받는 게 맞다. 이런 또 의견도 갖고 계신 것이죠. 이를테면 뭐, 이른바 뭐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니 이제 예. 대통령 아들은 받았는데 예. 84% 피해 예술인들은 이제 한 푼도 지원 못 받은 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살피는 마음 이런 걸 보여주시면 예.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국민들 힘든데 훨씬 더 국민들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혜원 총리께서 뭐 장본인이라면 이런 거는 뭐 만약에 신청했다가 선정됐더라도 그냥 뭐 다시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면 예. 모두에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현재 네 분 가운데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이분의 그동안에 임대주택 입주민 평화 발언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입니다. 예. 이제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예. 주무장관의 인식 자체가 이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생기죠.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이제 3년째 똑같은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게 개인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외주 하나 등등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걸 풀어나가야 될 주무장관이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주무장관이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질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걸 해결할 의지나 역량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좀 갖게 하는 대목이죠. 지금 뭐 야권에서는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는 지금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은 뭐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습니까? 이분은 절대 뭐 자격이 요건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잖아요. 예. 국토부 장관 자리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책 방향으로요? 예, 정책 방향을. 왜냐하면 문정부 3년 반에 이제 부동산 심폐를 교정할 사람이 와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실패하는데 일조를 했던 분, 오히려 실패하는데 책임이 컸던 분, 이 실패한 방향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뭐 발언도 문제지만 이분의 앞으로 펼칠 정책 방향 자체가 더 이게 큰 문제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지금 경제 전문가로 좀 이름나 있습니다. 이혜은 전 의원님께서는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이 이제 방금 변창흠 후보자의 앞으로 그 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도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신 이유도 아무래도 뭐 그런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시민들 이제 최악의 고통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이렇게들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과 전세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이거 해결 못할 시장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이제 문제는 왜 생겼냐?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못하게 막아서 예. 수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예. 이 공급을 막은 것은 문정부 24번의 대책도 막았지만 지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민주당 시장이 막아온 것도 있습니다.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총 26만 호의 공급이 무산됐다. 예.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 보고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이 된다면 전 두 가지에 크게 주력하겠다. 예.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단계 예. 왔는데 예. 고비마다 이제 족쇄를 채워둔 거거든요. 네네. 이 족쇄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민들 합의만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다. 이게 이제 제 약속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돼버렸잖아요. 문정부 네. 3년 예. 반 만에. 네. 근데 이렇게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을 어려운 분들에게는 곳곳 서울시 곳곳에 있는 시우지를 활용해서 건축비에다 알파 정도만 더한 착한 가격,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인 분들에게 이제 예. 대폭 분양하겠다. 그래서 목돈이 없어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장기 분할 납부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대량 하겠다. 이게 제 약속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서울시장 출마 하시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또 이 서울시가 뭐 이런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의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네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3년간 세부담 동결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세요. 벌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예. 세금을 올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게 코로나가 뭐 내년에 종식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네. 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꽤 시간. 여보세요. 이혜은 의원님. 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통화 중에 통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이 점 사과드립니다. 잠시 다시 한번 이혜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혜은 전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방금 네. 하시던 말씀 좀 계속해 주시죠. 예. 공시 가격이라는 게 보면 네. 집값을 얼마로 쳐서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느냐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가격이잖아요. 예. 이 공시 가격은 7개나 되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비롯한 각종 부담금, 복지 혜택 등등 60여 개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 부담을 60개나 되는 국민 부담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정부 3년 만에 이제 집값이 50%나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가뜩이나 공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걸 공시 가격까지 지금 대폭 올린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많은 분들이 세금이 한 공시 가격이 30% 오르면 세금이 한 30%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배 이상 올라요. 예. 이 60개가 넘는 부담을 제가 모두 시뮬레이션은 다 못 해봤고 아직 그중에 딱 2개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근데도 3배가 넘게 오르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예. 국세청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피해가 복구되는 때까지 3년간은 공시가격부터 동결시키겠다. 예. 왜냐하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매년 1월에 전국에 한 22만 채 정도의 표준 가격을 국토부가 정하면 나머지 그걸 가지고 이제 개별 주택 가격은 사실 지자체장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것부터 즉각 제동을 걸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 언급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작용할까요? 앞으로?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참여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밖에 있으면서 나중에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안 대표께서는 예. 후자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이현 전 그래서 대표는 어느 쪽을 맞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셔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한 네. 방식인데 네. 현실 가능성은 두 번째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입당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